174번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우리 171번 기억에서 보면 정책 평가는 가치 지향성격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 이거 틀리는 얘기였죠. 자, 가치 판단이 개입합니다.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180페이지, 80번 문제에서도 사회복지 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얘기할 때 5번에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 틀리는 거거든요. 가치 판단 배제한다. 가치 지향적이지 않다. 가치 중립적이다. 다 틀려요. 그래서 리을은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은 공통이니까 바로 니은 보시면 돼요.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꼭 필요합니다. 니은이 당연히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평가 설계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의 정책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책과 문제 사이에 인과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평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통계기법이나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 기법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빈도, 평균, 그다음에 퍼센트 이런 식으로 현상을 이제 기술하는 그런 기술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175번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수단인 사업평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포커스를 둡니다. 3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관리 이론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108페이지에 있어요. 신공공관리론 해가지고 이게 이제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우파 정권 있죠. 신우파 정권이 토대로 하는 이념은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시장의 경쟁 원리들을 그대로 공공관리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 회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고노믹스 등 신자유주의적 혹은 신보수주의적 개혁이 그때 이제 수행이 되었는데, 이 개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 자율성, 성과 등의 원리를 정부 활동에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료에게 기업가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성과 평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관리 이론의 성과 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의 득세와 연결이 되는 거죠. 득세로 인해서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정책의 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번 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정책결정 이론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우리 점증 모형 혹은 합리 모형 혹은 혹은 혼합 모형, 만족 모형, 최종 모형 혹은 쓰레기통 모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형성하려고 정책을 평가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효과성, 책임성, 효율성, 그리고 정책을 개선하고 싶은데 정책을 평가를 해야 정책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그걸 바탕으로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 활동에 대한 통제 혹은 감사의 필요성을 위해서 정책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 맞는데 1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77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를 통해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평가 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가 중요해요? 아니면 측정 용이성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정책평가는 책임성을 높여줄 수 있고요. 산출과 영향을 평가할 때는 양적인, 질적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평가를 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평가가 별 유의미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178번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르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하던 프로그램들, 정책을 평가를 해야
그래야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의 정당성 내지는 책임성 혹은 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정책 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정책이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정책과 사회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요. 자, 179번 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 집행 다 후에 과정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과정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 평가는요. 정책 집행 후에 성과를 평가하는 걸 성과 혹은 결과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어떤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효과성 평가고요. 투입된 자원 대비 평가, 효과를 자원과 대비해서 평가하는 건 효율성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0번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대한 2023년 문제를 보시면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또 옳지 않은 거,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라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